항상 대한민국에 정확하고 빠른 소식을 알리기 위한 시스코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세계 경전투기 시장에 당당히 자리매김한 FA-52이 또 한 번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FA-52 기존의 복좌형이던 기체를 단좌형으로 개량을 준비 중인데요. 게다가 그동안 약점으로 지적되었던 장거리 공격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타우러스 미사일의 축소형까지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중국을 비롯해 주변국에서는 이제 세계 전투기 시장을 집어삼키려는 것이 아니냐며 경계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FA-50의 새로운 미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경공격기 시장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자랑하는 FA-52 이젠 본격적으로 시장을 접수하려고 단좌형인 F-50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FA-50과 KF-21의 제작사인 카이에서는 수출 시장에서 떡상하고 있는 FA-50이 폴란드에 수출하면서 요구사항으로 개량된 블록 20형을 확정하자 기존의 FA-50 도입국을 비롯해 추가로 루마니아 등에서도 도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경쟁력 확보를 위해 카이에서는 FA-50 개량 로드맵을 공개했습니다. 주요 개량 사항으로는 기존의 훈련용으로 적합했던 복좌형에서 단좌형으로 개량하고 엔진 출력 확대를 위해 KF-21 전투기에 들어갈 F414급으로 환골 탈퇴를 계획 중인데요. 그런데 굳이 조종사 2명이 앉을 수 있는 복좌형에서 단좌형으로 왜 바꾸려는 걸까요? 사실 조종사가 1명이냐 2명이냐의 차이 같지만 성능이나 형태는 180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전투기 조종사는 비행 조작뿐만 아니라 무기 시스템 관리, 통신 전술 결정 등 모든 임무를 담당해야 합니다. 복좌형 전투기는 전방석에 우리가 흔히 아는 파일럿이 탑승하며 전투기 조작 및 공대공 공대지 임무를 수행하고, 후방석에는 무장 통제사가 탑승하며 레이더부터 무장 시스템 무장 조작 등을 담당하는데요. 또 타격까지 조종이 필요한 미사일의 경우 해당 미사일을 운용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단좌형 전투기는 파일럿 하나가 모든 임무를 수행하다 보니 임무 수행 부담이 크고 복잡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와 반대로 복좌형 전투기는 뚜렷한 임무 분담으로 비행과 무장 운용에서 각각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고 훨씬 복잡하고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며 전자전과 정밀 타격 임무에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기술이 고도화로 발전하기 전인 과거형 이야기인데요. 과거와 달리 현대 전투기는 고도의 자동화 시스템과 첨단 전자장비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 덕에 전투기 비행과 무장관리 통신을 전부 자동화하거나 버튼 하나로 단순화의 파일럿 부담이 현격히 줄어들었는데요. 덩달아 무장통제사의 역할도 줄어들면서 조종사와 무장통제사를 1명씩 양성하는 것보다 조종사 1명을 양성하는 게 훨씬 효율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전자전 분야의 자동화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면서 전투기에 탑승할 인원도 절반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때에 따라 전선의 통제 임무까지 수행하는 전자전기 조합이 이 정도인데 일반적인 전투기의 자동화가 얼마나 높은 수준일지는 두말할 것도 없는데요. 게다가 단좌형 전투기는 통상적으로 복좌형에 비해 제작 비용이 저렴하고 무게까지 낮아 유지 보수 비용과 연료 효율이 더 뛰어납니다. 단좌형 전투기가 주목받자 복좌형 전투기의 단점은 더욱 부각되기 시작했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기동성의 제약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단좌형의 연료 효율이 복좌형보다 훨씬 우수합니다.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FA-50의 전투 행동 반경은 약 450km에 불과합니다. 얼추 계산해보면 평균 2시간의 채공이 가능하고 1시간 30분 동안 작전 수행이 가능한데요. 물론 훈련기나 경공격기로는 이 정도로도 차고 넘칩니다. 게다가 FA-50은 노후급 기체로서 방어에 치중된 영내 안보 수호가 주목적입니다. 장시간 먼 곳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것보다 신뢰도 높고 안정적으로 작전을 수행하는 게 더 중요한데요. 그러나 문제는 이런 임무만 맡기기에는 FA-50의 성능이 지나칠 정도로 좋다는 겁니다. 일례로 FA-50은 경공격기임에도 최대 비행속도만 마하 1.5에 달하고 마하 0.7에서 0.95 영역에서는 F-16급의 기동성을 보입니다. 성능이 너무 우수하다 보니 화력 지원이 주 임무인 경공격기로만 쓰기에는 아쉽다는 소리가 절로 나오는데요.
그렇기에 FA50에 단자형인 F50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 카이의 개량 계획을 살펴보면 F50의 가장 큰 특징이 FA50의 후방석을 연료 탱크로 전환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데요. 이 경우 F50의 작전 반경은 FA50 대비 25% 이상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작전 반경 역시 종래보다 110km 이상 늘어나는 셈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외에도 조종실 성능 개선, 항공전자 비행 제어 개선, 공대공, 공대지 미사일 개량, 수명 연장 등의 개량이 추가될 예정인데요. 여기에 FA50 PLE 동체 중앙 외부 연료 탱크를 567리터에서 1135리터로 교체했음을 감안하면 최종적으로 FA50의 작전 반경은 F-16CD급인 860km에 근접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단저형이 완성되면 이후 외형까지 본격적인 개량이 진행되는데요. 스텔스 성능을 낼 수 있는 개량 사업도 구체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반사각 정렬과 V자형 수직 꼬리날개, 전방 기수부 다이아몬드 형상으로 개조 등 다양하게 외부 형상이 변경되어야 하기 때문에 개조 비용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완벽한 스텔스가 아닌 준 스텔스로 설계해 최대한 개량에 들어갈 비용을 줄이는 게 목표인데요. 이를 위해 수직 꼬리 날개를 그대로 적용하지만 날개 면적을 최대한 축소해 레이더 반사 면적을 낮추고 전방 레이더 장착 기술을 새로 설계해 다이아몬드 내부 구조를 가지도록 전방 디자인을 개량합니다. 또한 공기흡입구의 형상을 스텔스 전투기처럼 각도를 낮추고 레이더 블러를 추가해 전파 난반사를 흡수한다는 계획인데요. FA50 후방석에는 연료 탱크를 비롯해 항전 장비로 채우는 기존의 방식에서 동체 구조를 전면 재설계해 스텔스 캐노피와 상부 라인을 F-35 전투기와 흡사하게 설계하며 다양한 항전 장비와 전자전 시스템이 구조물에 추가됩니다. 게다가 경쟁 기종들의 공대공 미사일 전력은 FA50만큼 다양한 무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장거리 미사일은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렇기에 FA50의 장거리 목표물에 타격이 가능한 타우러스 축소형을 개발해 탑재한다면 독보적인 경전투기가 탄생하게 됩니다. LIGNX1은 독일 타우러스 시스템과 협력해 축소형을 개발하고 있어 빠르게 시장을 점유할 수 있어 보이는데요. 게다가 대한민국은 미국의 요구 조건을 수용한 T-50으로 무려 1000대 가까운 미 해군과 공군의 차기고 등 전술 인문기 사업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성능상으로는 현존하는 가장 스테디셀러인 F-16과 유사하면서 기체 수명에 따른 신뢰도와 도입 가격 및 유지 보수 비용의 저렴함을 앞세워 글로벌 방산 시장을 공략할 셈인데요. 대한민국이란 시장을 벗어나 유럽과 미국까지 진출할 계획을 품고 있는 FA50이 얼마나 큰 날개를 펼칠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스코크입니다.